자치분권 1번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입법 성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손님으로 임상호 경기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에서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두천 출신의 임상호 의원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동두천 지역구시잖아요. 네네. 경기도의회 거리가 좀 상당한데 다니시기는 어떠십니까? 차만 막혔다 하면 한 2시간 반. 네. 저희 집에서 경기도의회까지 딱 96km. 편도가 96km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이 안성, 구리 이쪽이 길이 좀 트이는 통에 한 20분 정도는 줄여진 것 같아서 그래도 북부 쪽에 있는 의원들은 여기 행사 회의 때문에 오게 되면 집을 못 가는 거예요. 네. 갔다 오면 하루니까. 아니 제가 사실은 오늘 처음 뵀는데 인상이 너무 푸근하셔가지고 우리 그 막걸리나 전통주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얼굴이세요. 네.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개정 조례안 이런 것들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평소에 뭐 술을 좋아하셔서 술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제 지금 전통주가 됐든 지역의 산업이 작은 것이지만 그분들이 뭔가를 제대로 만들어냈을 때 지역의 토산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차원에서 네. 전통주 산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재작년에 만들었나요? 동두천에도 전통주 뭐 제조 네, 시설들 좀 있나요? 한 군데 있더라고요. 술은 드셔보셨어요? 어떤 술이- 브랜드인가요? 명주를 만드시는 분인데 예. 한번 찾아갔다가 예. 뵙고 술은 좋은 술을 만드는데 우리는 소주밖에 잘 안 먹었어요.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는 대로 먹다가 죽어라. 이게 배운 게 돈 의원이 할 일이라는 걸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뭐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도 좀 발의를 하셨고 혹시 뭐 정치를 하시기 전에 농사를 지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직업이 따로? 저는 평생을 그 사업만 했어요. 동두천에서 농사는 접어지는 못했고 예. 혼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무슨 뭐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겠지. 근데 이제 건설 이 폐기물 회사를 겁나게 크게 했었고 예. 그런 회사를 한 2개씩 하다 보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벌었겠어. 지금 생각해 보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고서는 법도 하나 만들 수도 없고 조례를 하나 제정할 수도 없고 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좋은 걸 다 때려치고 사업 그만두시고 직접 한번 정치에 뛰어들어서 예. 해보고자 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살길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바닥부터 한번 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네. 서민 정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의원부터 출발해서 뭐 굴곡은 많이 있었습니다. 시의원도 하셨고 네. 초선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재선? 2번 했죠. 재선 시의원 하셨고 동두천 시의회에. 그래서 뭐 의장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줘서 시장도 출마해 보셨고. 떨어진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경기 북부 쪽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정서가 강한 곳이 아니었죠. 그렇죠.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 판도가 묘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시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정말 국회의원들이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민을 잘 내게 살릴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겉으로만 사람을 아는 거고 지금 보세요. 양당을 보면 자기네들이 이익 집단처럼만 보이는 거지 정말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시의원 해보고 도의원 해보니까 어차피 이거는 민생을 정말 늘 살피는 자리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1420만이라고나 이 광범위한 대한민국 최대 의회에 와서 이쪽 저쪽 지역을 다녀보면 나는 내 동네가 정말 잘 사는 동네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이건 너무 편차가 좀 심하다. 남부와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빨리 경기도지사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균형 발전 차원으로 어려운 동네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인구 많은 데가 자기 표가 많이 나올 줄 알고 많이 거기다 집중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려운 곳에 조그맣게 해도 지원이 많이 나가다 보면 그분들은 삶의 질이 자체가 변하니까
그분들이 엄청나게 어떤 당을 떠나서라도 좋아할 텐데. 그래서 이런 북부 특별자치도 또 위원장님도 맡고 계시고 그런 역할을 해 오셨던 거군요. 북부 특별자치도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역할을 좀 주로? 김동연 지사가 사실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하겠다는 공약을 냈었어요. 그 당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인데 예. 저는 60여 년을 동두천에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네. 서울을 사업 때문에 가보고 했지만 북부에 낙후된 이 상황은 경기 북부 분도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경기 북부가 작년까지는 이제 1기 특별위원장을 했죠. 특별자치도 특별위원장을 했는데 경기도가 움직일 때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경기지사께서 진정으로 북부 분도를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돌아다녀야 되겠죠. 시군에. 그런데 북부 분도한다고 그러고 동두천 같은데 아직 3년이 됐는데 한 번도 방문 안 하셨어? 저는 행안부까지 가보고 이거 준비한다 그럴 때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 이게 제가 도에서 늘 얘기하는 게 김동연 지사께서는 경기 북부 분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0.78%의 표를 경기 북부 주민이 뽑아준 거다. 그래서 당선이 되신 거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도 지사들마다 분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만큼은 그래도 진정성이 조금 있을 줄 알았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무슨 뭐 대통령 나가신다고. 이 난리를 펴서 북부 주민들은 아니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또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죠. 네.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 제가 볼 때는 막판에 잘 되면 국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분석이시고 아니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정치가 바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보수들은요 여론조사를 잘 참여 안 합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그냥 귀찮으니까 안 받아 그래. 그런데 이 결론을 두고 보면 이 민주당은 정말 무섭게 그 조직적으로 가는 거고 보수는 독하지 못해. 보수도 좀 독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국민에게 새로운 뭔가를 발표해서 국민이 빨리 우리 마음속으로 올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당 지도부에 개인적으로 친분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예를 들어서 김문수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지사하실 때 제가 의장을 했어.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요전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나는 그 독립운동을 안 보이는 곳에서 엄청 해줬고 뭐 한동훈 대표는 또 뭐 어찌됐든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그래도 안철수 의원 한 두세 번 만나봤는데 그냥 사람은 이게 우리가 다 겉으로만 봐서 그렇지 다 좋으신 분이고 훌륭한 분인데 국민들의 마음은 누굴까 이런데 뭐 조만간에 한 분으로 되겠죠. 혹시 위원장님 이렇게 내년 불과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다른 뭐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도의회에 와 보니까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도의원이 할 일이 이렇게 많은지 지역도 지역이고 경기도 도민에게 정말 삶의 질과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많다. 그래서 뭐 내년에 뭐 좋은 계획 없냐 뭐 하루에도 전화 수통씩 받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임기를 제대로 좀 잘 마무리하고 싶다.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이나 비전은 그 이후에는 뭐 내가 죽을지 살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차근차근 이제 차근차근 이제 두고 봐서 생각을 좀 해보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보니까 위원장님 그 전국 최초로 조례를 발의하신 게 산림탄소 흡수원 증진 조례. 명칭에서부터 좀 생소합니다.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을 지원하자 뭐 이런 조례인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을 좀 한번 자세히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기후 위기 시대를 이제 발맞춰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면서 체계적인 법에 의해서 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제도적 기반 또 타 시도에서 없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그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제 조례는 이 산림자원 동두천만 봐도 68%가 산림으로 돼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이제 탄소 흡수원 네. 확대. 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어떤 뭐 산림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더 확대하고 증진해 나가자 뭐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전국 최초의 조례다라는 말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초라고. 아, 그러셨구나. 조례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아까 정치적으로 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서 뭐 도의원을 더 하실지 혹은 또 뭐 지방자치단체장을 출마를 하실지 이건 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인 임상호가 바라는 어떤 정치의 비전, 목표,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 나가실지. 정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는 거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진정한 정치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를 보면 너무 표에 연연해서 잔머리를 너무 많이 씁니다. 네. 이제 가슴 정치를 통해서 주민과 가슴으로 통하면서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제가 지역에 공약한 것도 있고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운 자원이 뭐냐면 신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천이 자그만 도시로서는 상당히 넓은 천이에요. 물이 흐르는 게 거꾸로 흘러. 대부분 물은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요. 동두천 입구에 딱 들어가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군요. 이게 굴곡진 강이. 그 자체만 해도 관광지대가 되는데 그거를 빨리 좀 개발을 좀 해서 거기다가 한강처럼 보트도 떼우고 싶고 뭐 이게 그게 공약 사항인데 남들은 이제 뭐 그게 되겠어 하는데 이게 또 천이 국가천으로 바뀌는 통에 국가에서 돈을 안 주니까 경기도가 어떻게 먼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요즘 보면 이제 동두천에 미 이사단을 통과해서 그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걸산동이라고. 옛날에는 그 동네를 육지의 섬 걸산동 이랬어. 근데 지금 이 새로이 집을 글로 이사 가는 분들은 이 미국부터 패스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패스가. 근데 패스를 안 내준다 해서 부대 앞에서 뭐 시위를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이제 내가 나머지 1년 동안 할 일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슴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뭐 마지막으로 인터뷰 마무리되는 시간인데요. 이제 도민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엊그제 도의에 온 것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정신없이 한다고 일을 열심히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1년 동안 경기도민 1420만 경기도민 속에 동두천 시민의 8만 6천 정도의 주민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 정도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도의회 임상호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표정에서부터 포근하시지만 의정 활동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뛰어나신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